예, 안녕하십니까. 제빵 이론 1차 발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잡아주는 보호막은 이렇게 했는데요. 글루텐이죠. 답은 이 글루텐하고 탄산가스와의 그 관계는 고무풍선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글루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풍선의 그 표면을 글루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CO2 가스죠. 탄산가스를 불어넣게 되면은 이 고무막이 이제 얇아지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탄산가스가 이 글루텐의 그 막을 팽창시키면서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빵에서 이스트의 생성물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제빵에서 이스트의 생성물은 탄산가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트가 단당류인 포도당을 무호흡 상태에서 발효하게 되면은 두 개의 에틸알코올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또 두 개의 CO2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산가스가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이스트의 발효 생성 물질은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과 탄산가스 이스트, 여기에서 또 좀 플러스 하면은 뭐 이 ATP가 나오고요. ATP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각종 유기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호흡하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양으로 보면은 여기 한 47, 여기 한 49, 여기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주 생성 물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죽을 발효하는 동안 생성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질소고요. 다음 중 발효와 관계가 없는 것은 쇼트닝이죠. pH가 관계를 하게 되고요. 온도와 습도가 다 발효하고 상관이 있죠. 자, 2%의 이스트로 4시간을 발효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2% 했을 때 이거 4시간이 걸렸다라면 그거는 3시간 걸리게 되면은 8, 3 이렇게 하면 2.6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하고 이제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2%를 사용했을 때, 2%를 사용을 했을 때의 최적의 발효 시간이 120분이라고 한다면은 2.2%를 사용을 했을 때의 예상되는 발효 시간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묻고 있는 거죠. 이걸 풀게 되면은 이제 240 여기 나누기 2.2 이렇게 되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계산하면은 109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간단한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나오면은 패스하지 말고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법에서 1차 발효실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27도씨가 되는 거죠. 1차 발효. 우리가 반죽이 끝났을 때 대체적으로 반죽 온도가 27도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27도씨로 맞춰주는 겁니다. 식빵 제조에서 1차 발효 손실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 1에서 2%라고 했습니다. 발효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발효 손실의 원인은요, 발효를 하면서 수분이 증발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탄산가스로 변하고 알코올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빵 발효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발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잡으니까 반죽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 손실이 크다. 아니죠. 반죽 온도가 낮다는 것은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고, 발효가 안 되면 발효 손실도 안 일어나겠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맞는 얘기인데, 발효 시간이 기니까 발효가 많이 될 거고, 그러면 반죽의 손실이 커집니다. 설탕, 소금이 많으면은 삼투압작용 때문에 발효가 안 되죠. 그러면은 발효가 안 되니까 발효 손실이 적게 되는 거고요. 발효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효 손실이 크게 됩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배합률 180g의 식빵을 제조하는데 밀가루 22kg를 사용했더니 분할 무게가 600g인 식빵 65개가 생산되었다. 이 제품의 발효 손실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 22kg의 밀가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총 배합률이 1.8. 이건 이제 180%이기 때문에요. 1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해갖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39.6 킬로그램이죠.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료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재료의 무게가 되고, 분할의 무게를 보게 되면은 600g 식빵이 65개죠. 65개는 계산을 하면은 39kg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분할 후 무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9.6 마이너스 39는 0.6kg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재료 무게에서 분할 무게를 빼니까 0.6kg의 손실이 있게 되면은 요걸 이제 전체 중에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죠. 0.6 나누기 30 9.6 kg 이걸 계산을 해주고요. 100분율로 해줘야 되니까 100 요건 이제 100분율로 곱해주게 되면은 계산하면 1.515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반올림해서 1.52%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법에서 1차 발효의 완성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1차 발효가 끝났을 때 손가락으로 눌러보죠. 부피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보통 3에서 3.5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을 때를 보게 됩니다. 반죽 내부의 섬유질 조직을 확인을 하죠.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옆면을 들어 보았을 때에 그 거미줄 같은 그런 그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발효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죽의 일부를 펼쳐서 피막을 확인한다. 요건 아니죠. 요거는 반죽 완료 시점에서 글루텐이 다 형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제빵 시 발효점을 확인하는 방법의 설명 중 아닌 것은 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한 상태로 확인을 하고요. 반죽 내부에 생긴 망상 조직 상태를 확인을 하죠. 반죽의 온도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우리가 이걸 핑거 테스트라 그랬죠. 눌렀을 때 탄력성의 정도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답이 되려면 요거 이제 반죽의 뭐 pH라고 하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자, 1차 발효 시 완성점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가나다는 맞고, 탄력성이 있다. 요거 아니죠. 탄력성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답이 되겠고, 아닌 것은 해서 요게 답이고요. 식빵 반죽의 점착성에 대하여 틀린 것에서, 점착성이라는 거 이제 달라붙는 이런 성질이겠죠. 그래서 발효가 과다하게 되면은 가스가 많아지게 되고 탄력이 없고 축축한 그런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좀 달라붙게 되겠죠. 믹싱을 과다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글루텐이 파괴가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축축하게 되죠. 반죽 표면이. 또 믹싱이 부족해도 반죽의 접착성이 있습니다. 발효 부족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틀린 것은 4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법에서 제빵 시 일반적으로 1차 발효의 습도는 몇 프로가 가장 적당한가 했습니다. 1차 발효실의 습도 75에서 80%가 되는 거죠. 표준 스펀지법에서 1차 발효, 스펀지의 발효 시간은 3에서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표준 스펀지법에서는 그렇죠.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1시간이나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어린 반죽으로 만든 제품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어린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덜 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상의 색상이 검다.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안 된 거니까 부피가 작죠. 또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설탕이 분해가 안 되고 이 당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설탕뿐만 아니라 당이 이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색상이 진하게 되는 거죠. 그 당들은 카라멜화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단백질이 분해하고 아미노산이 되면 그 아미노산하고 같이 합쳐서 마이알드 반응이 돼갖고 껍질색이 진하게 되는 거죠. 신냄새가 나게 되면 이건 지친 반죽이 되겠습니다. 지친 반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 된다. 스트레이트법에서 반죽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고요. 스펀지법에서 1시간당 반죽의 온도가 몇 도씨 상승하느냐? 이거는 1.75도씨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이 스펀지법에서는 좀 더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요. 제빵용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당은 무엇은 유당이죠.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없습니다. 포도당, 과당, 메가당 이러한 것들은 분해를 하는데 유당은 분해하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몇 프로부터 제빵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가? 5%라 그랬죠? 5%. 그러면은 소금은 몇 프로라 그랬나요? 소금은 1%에서부터 발효를 저해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삼투압에 대하여 맞는 것은 삼투압이 높을수록 발효 시간이 빠르다? 아니죠. 자, 요게 이제 답인데 삼투압이 높을수록 발효 시간이 길다. 그죠? 삼투압이 높을수록 발효가 져야 되니까 발효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트를 갖다가 이제 더 넣게 되는 거죠. 제빵에서 설탕이 어떤 원리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가? 설탕은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 갖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과나 제빵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그 제품은 보존기간이 길어요. 보존기간이 길죠. 어떤 게요? 이 제과는 당연하고요. 제빵에서 설탕 많이 들어가는 게 브리오슈도 있겠고요. 스톨렌, 파네토네 이런 제품들은 꽤 보존기간이 6개월 정도 길죠. 빵 효모의 발효에 가장 적당한 pH는 4에서 6이다 하는 겁니다. 발효에 가장 적당한,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계량제를 넣게 되면은 그 계량제 안에는 그런 그 산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효의 목적이 아닌 것은, 발효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거, 빵을 부풀리기 위한 거죠. 그 다음 글루텐이 숙성돼 갖고 글루텐이 이온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발효가 되면서 각종 유기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유기산들은 향을, 그런 그 알코올들은 향을 발달시키고, 또 근데 이제 글루텐을 강화한다, 이것은 아닌 거죠. 글루텐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하게 하는 거죠. 빵 제조 시 발효시키는, 발효를 시키는 직접적인 목적, 발효의 목적이죠.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서 팽창작용을 하는 거, 아주 커다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런 그 발효를 하면서 유기산이라던가 에스테르 화합물들, 알코올 이런 것들이 생성해서 빵 고유의 향을 발달시키게 되고요. 또 글루텐을 발전하고 숙성시켜 가지고 가스 포집과 보유 능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루텐이 이게 단단하면은 CO2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불면 이게 늘어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연화돼야만 CO2 가스가 이렇게 잘 들어가서 풍선 부풀듯이 빵이 잘 부풀겠죠. 그죠? 발효성 탄수화물의 공급으로 이스트 세포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발효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빵이 팽창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빵이 팽창하는 원인은요, 이스트에 의한 발효활동 생성물에 의해 갖고 어떤 것이 나오죠? 이런 탄산가스, 알코올, 수증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글루텐의 공기 포집에 의해 갖고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트나 설탕, 달걀 등의 거품에 의한 팽창, 요거는 아닙니다. 전체 발효 시간이 이제 90분일 경우에 펀치는 언제 행하는가 했죠. 펀치할 때 그 시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한 2 정도 그 시점에서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때 이제 펀치를 하게 됩니다. 자, 1차 발효 중에 펀치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반죽 온도를, 이유는 높인다?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유는 이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1차 발효 중에 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간 발효할, 그 중간에 1차 발효할 때 중간에 이제 반죽을 꺼내가지고 3리나 한 4겹 적기를 이렇게 합니다. 해갖고 이것을 다시 펀치를 하는데, 이 펀치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반죽 속에 있는 탄산가스가 커다란 기포를, 이 기포가 아주 커져 있겠죠. 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기포를 갖다가 빼줌으로 해서 다수의 그런 작은 기포로다가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포가 아주 조밀해지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3이나 4겹 정도로 겹치면서 누르면서 힘을 가해 가지고 글루텐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이 글루텐의 그 항장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반죽이 잘 부풀어 올라갔고 빵의 볼륨감, 부피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발효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알코올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방출을 시키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스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반죽의 발효가 촉진되기 때문에 빵의 그런 그 볼륨에 향상시킨다 하는 거. 펀치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반죽의 온도를 그래서 균일하게 해주죠. 이스트의 활성을 돕죠. 반죽에 산소를 공급해 갖고 산화, 숙성을 진전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답이 아니고요.
pH 측정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은, 자, pH 측정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반죽의 산도 알 수 있죠. 반죽의 발효 정도를 알 수 있는데 반죽에 존재하는 총 상내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pH 측정할 때 반죽이 있으면 여기 이제 pH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반죽 안에 들어있는 반죽 전체에 있는 총 산의 함량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액체 발효법에서 가장 적당한 발효점의 측정법은, 액체 발효법에서는요 pH를 측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효의 완성점, 발효점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스펀지법의 드롭 또는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반죽이 약 한 4에서 5배 정도, 이때 부풀었을 때 우리가 그 드롭, 브레이크의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스펀지 발효의 발효점은 일반적으로 처음 그 반죽 부피 몇 배까지 팽창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스펀지 발효법은 4에서 5배 정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에서는 그 직날법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보통 3에서 3.5배죠. 발효빵의 제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배합이 중요하고 발효가 중요합니다. 또 굽기가 중요하죠. 요즘 문제가 조금 좀 그런데 뭐 여기서 답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발효식품은 어느 것인가? 빵이죠. 나머지는 과자입니다. 다음 중 초산균은 어떤 물질을 초산으로 전환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은 알코올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초산균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아세트산 그 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산균은 알코올을 분해해 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 갖고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빵 이론에서 1차 발효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